시작하겠습니다. 86회 나라전자입니다. 회사 확인하시고요. 자, 1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을 해라. 이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제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에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가 700이 아니라 950이란 얘기죠. 950. 그랬더니 차이가 생겼습니다. 일단 빠져나오세요. 자, 전기분 원가명세에서 원재료는 원가명세에서의 영향을 미치잖아요. 변경됐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 원재료비를 찍어볼까요? 네. 그럼 기말 원재료가 이제 950으로 제대로 수정이 돼 있죠. 이거 950만 원으로 제대로 수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제조원가를 자 1억 5,800 50만 1,000원 메모를 해주셨으면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갑니다. 손익계산서 들어가셔서 매출원가를 찍어봐요. 이 속에 제품 제조원가 나와 있죠. 틀리죠? 158, 501 네 정리해 줬습니다. 확인. 자, 단기순이익은 굳이 메모하지 않으셔도 불러와도 되잖아요. 그쵸? 빠져나와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불러오게 하면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그럼 미처분 잉여금 저건 메모를 해주셔야 되겠죠? 미처분 잉여금은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4,900 74,000원입니다. 4,900 74,000원. 자, 재무상태표 가서 2월 이익잉여금을 4,900 74,000원. 그러면 차익이 없어집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참고해서 수정을 해라.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죠.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셔서 단기대여금 네, 세음상사 500이에요. 그리고 FE번 사랑상사입니다. 480만원. 빨간색 없어졌죠? 자, 외상매입금 찍고 미래상사가 250이네요. 250, IP이 430만원입니다. 다음 문제. 자,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거래처예요. 신용카드 거래처. 신용카드사 찍고 99,600번입니다. 해피카드. 자, 유형은 매입이죠. 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 없어요. 카드 번호가 4501-1101-0052-6668입니다.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니까 3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7월 14일.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자, 주식을 구입하고 수수료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죠. 금액은 100주를 35,000원. 취득할 때는 익명가액은 필요가 없어요. 취득할 때는 익명가액은 필요가 없습니다. 350만 원이에요. 350. 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라는 얘기죠. 영업의 비용. 900번대입니다. 수수료 비용이 얼마입니까?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가 5,000원이 있어요. 수수료 비용이 5,000원. 대변에 대검은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350만 5천원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매입수수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게 바로 900번대로 분계를 해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차변에 107번에 단기매매증권이 350.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 5,000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3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이 270만원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를 해라. 재무상태표 또는 뭐 합계잔액 시산표로 갈래요. 저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지금이 7월이죠. 7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640만원이 있어요. 지금 못 받은 게 270만원이고요. 640만원에서 270만원 다 써먹을 수 있죠.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분계는 7월 31일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9번이에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270만원 다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270. 태변에 외상매출금 금호전자입니다. 금호전자 외상매출금이 27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월 11일 날짜네요. 그죠?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40만 N을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차입했습니다. 2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2년 후 상환 조건이니까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이 오시면 돼요. 고객률이 아니라 여기서는 고객률밖에 없네요. 기준환율이 아니라 고객률이 있으니까 고객률 갖고 해주시면 돼요. 자, 장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100N당 1100원이죠. 공두개 없애주면 11원이 나옵니다. 1N당으로는 곱하기 11 이렇게 해주시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440만원이 나오죠. 440만원. 44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440. 자,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그죠? 440만원.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 호카이 상사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금액은 440만원이 가면 되겠죠. 440만원. 다음 문제. 자, 9월 25일 날짜입니다. 9월 25일 날짜.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대가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교부를 했고요.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차변에 토지 100만원. 토지의 공정가치가 100만원이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교부를 하면 자본금이라고 하죠. 이런 걸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자본금은 항상 인면금액이에요. 50만원이 갑니다. 자본금 50만원.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 금액은 50만원이에요. 50만원. 이런 걸 무슨 출자? 현물출자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차변에 토지 10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자본금. 대변에 자본금 50만원. 자본금 50만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랬죠? 주식 발행 초과금 50만원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만원. 자, 10월 2일 날짜입니다. 10월 2일 날짜. 뭘까요? 외상매출금 1,500만원을 약소금으로 배상도 받고 나머지는 수표로 받았어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동아전자 금액은 1,500. 차변에 바드럼. 근데 바드럼의 거래처는 어디죠? 바드럼의 거래처는 발행인이 평화산업으로 돼 있죠. 평화산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평화산업. 금액은 1,000만원. 나머지는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됩니다. 11월 14일입니다. 자, 영업직 직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250만원 카드로 결제를 했네. 미지입금으로 처리해라. 복리후생비죠. 차변에
영업분이니까 811번의 복리후생비. 금액은 250. 대변에 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이에요.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 금액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 메인 매출 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으니까 11번의 과세가 되는 겁니다. 11번의 과세. 자, 세금계산서만 보고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8월 1일 날짜입니다. 8월 1일 날짜고요. 11번의 과세. 품목은 여기 품목 마이크라고 나와 있죠? 마이크. 수량은 300, 단가는 5만원. 거래처는 진영상사예요. 진영. 거래처는 진영상사입니다. 전자 맞아요. 1번. 분계는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네요. 그죠?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혼합이에요.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급 맞죠? 차변의 현금이 220. 외상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 1,430만원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1,430만원. 자,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차를 기아 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8월 20 날짜고요. 51번의 과세죠. 화물차입니다. 공급가액은 얼마냐? 1,900만원짜리죠. 1,900. 거래처는 기현자동차입니다. 전자 맞고요. 분계는 전액 외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상 선택하시면 안 되죠. 미지급금이니까 3번은 혼합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이잖아요. 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그죠? 차량 운반구 1,900. 대변에 미지급금이 2,090만원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그냥 막 입력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냥 막 외상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공장 신축을 위해서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가액은 1,000만원, 건물가액은 100만원이다. 건물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며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 문장이 뭐죠?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것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토지가액은 토지는 면세란 말이에요. 토지 취득하는 건 면세예요. 그러면은 건물가액에 대해서만 분계를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철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했어요. 일괄 구입을 했는데 건물을 철거를 했으니까 토지만 남을 겁니다. 결국은 토지 110만원이고요. 토지 플러스 세금계산서는 불공이잖아요. 54번 불공. 많이 어려운 문제였었네요. 54번이 불공입니다. 대변에 대금은 수표를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11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입력하고 분계할 거. 그러니까 토지 취득한 건 이거는 분계하지 말란 얘기예요. 건물 취득한 것만 분계를 해줘라. 근데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철거하면 땅만 남잖아요. 그러면 토지 플러스 세금 계산서니까 54번에 불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4번에 불공.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이거는 10월 10날짜입니다. 10월 10날짜 54번에 불공이고요. 토지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건물 네 이렇게 할게요. 100만원. 자, 어디에서 사갖고 왔느냐? 방배로부터 사갖고 왔습니다. 전자 맞죠? F2번 눌러서 토지 자본적 지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분계는 당연히 혼합이죠. 그러면 차변에 죄송합니다. 혼합이라고 그러세요. 분계는 3번의 혼합. 차변에 201번의 토지. 대변에 당좌예금이 110만원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을 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럼 뭐예요? 소모품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는 61번에 현금과세가 되겠죠. 분계는 차변의 소모품. 분계는 차변의 소모품이 5만원, VAT 대급금이 5천원. 5천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5만 5천원 이렇게 갈 겁니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날짜예요. 18일. 현금영수증 61번에 현금과세라고 그랬고요. 소모품 공급가액은 5만 5천원. 그럼 갈라지죠? 어디에서? 슬라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분계는 현금이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소모품 부가세 대금. 5번 문제. 구매 확인서에 근거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죠. 12번의 영세입니다. 제품. 공급가액은 2,200이에요. 거래처는 정연입니다. 전자 맞죠? 1번이고요. 영세율 구분은 내국 신용장 선택해 주시면 돼요. 분계는 3번의 혼합입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미리 받은 계약금 뭐라고 하죠? 선수금이라고 하죠. 3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1,900. 11월 18일 날짜입니다. 11월 18일. 접대비예요. 접대비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54번에 불공이네요. 54번에 불공. 품목란에 음료 등. 품목란에 음료 등. 공급가액은 30. 거래처는 동양마트입니다. 동양마트. 전자 맞죠? F2번 접대비. 접대비 4번입니다. 대금결제 뭘로 다 했나 볼까요?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줬습니다. 여기 현금. 그죠? 1번에 현금 눌러주시면 되고요. 영업부서에서 쓸 거니까 813번에 접대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만원이죠? 접대비 33만원, 대변에 현금 33만원입니다. 정정하는 문제예요. 1번. 11월 10날짜입니다.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주유하면서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카드를 결제하였다. 자, 회계 담당자는 매입 매출 전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죠? 11월 10날짜. 카면이 아니라 카드 과세인데, 그죠? 카드 과세입니다. 57번에 카드 과세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이니까 얘가 30. 얘가 3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분계형은 카드 맞는데, 그죠?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공장이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돼요. (11월 10날짜) 갑자기 11월 10날짜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500번대 차량 유지비고요. 대변에 미지입금 축협카드 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월 23일 날짜 보시면 일반 전표 문제예요. 퇴직연금 문제니까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11월 23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그쵸.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 한번 가볼까요? 1번은 자동결산. 2번도 자동결산. 3번도 자동결산이네요. 그죠? 모두 자동결산입니다. 그러면 수동결산 없고요. 자동결산. 자, 1월부터 12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기계장치 생산부 감가상각비 경비에 가면 있죠. 감가상각비가 기계장치 200만원 200만원 영업부 감가상각비에요. 비품이 45만원 개발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죠? 30만원 입력하셨고 자, 그 다음에 법인세는 맨 밑에 가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맨 밑에 법인세는 맨 밑에 자, 여기 보시면 선납세금 중간연합면 원천징수세액이 있다. 이게 선납세금 뜻하는 거죠. 600만원 한 줄 밑에 1250에서 600만원 빼면 650이 추가계상액이에요. 650 빼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1250에서 600만원 빼서 650 자, 그 다음에 대손입니다. 대손 삼각이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자, 대손 삼각 찍어주시고요. 대손 삼각 찍어주시고 설정률 1%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만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돼요. 전표 추가 예스 다 됐죠? 네, 빠져나오셔서 조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그 대손 충당금은 뭐 자동 결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동 결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 결산해도 되고 수동 결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답은 똑같은 거예요. 자, 1번 4월부터 6월 기간 중 잠시만요. 다시 한번 요거 마이너스가 나와서 수동 결산을 해도 되고 자동 결산을 해도 돼요. 해답에는 수동 결산만 나와 있어요. 해답에는 수동 결산만 나와 있는데 자동 결산에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여러분, 카드 메인 매출장이라고 메모 한번 해보세요. 메인 매출장 여기 있습니다. 메인 매출장 4월 1일부터 6월 30 그죠? 매출 카드 카과 17번의 카과 공급 대가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물은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4월부터 6월이니까는 분기 누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1320만원 다시 한번 4월부터 6월은 분기 누계를 보시면 돼요. 1320만원 자, 그 다음에 2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메모 한번 해보세요.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여기 그밖에 홍제 매입세액에 보시면은 14번 그밖에 홍제 매입세액에 보시면 고정 매입이 240만원 있죠? 요거 묻는 문제입니다. 240만원. 신용카드 고정 매입 240만원. 여기 신용카드 고정 매입이죠? 240만원. 저장하시고요. 자, 3번. 6월 말에 차량원 방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재무상태표라고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재무상태표 6월 말 차량원 방구 물었어요. 차량원 방구. 여러분, 차량원 방구 얘가 취득원가고요. 누계액이고 얘가 장부가액이 되는 겁니다. 취득원가 1억 1,000만원에서 누계액 2,500만원 빼주면 8,500만원 나오죠. 8,500만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메모하셨죠?